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것들이 개소리에 정말 부합한 모범 용례구나. 단순히 내가 헛소리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에서 정치 담당 논설을 맡고 있는 최혜정입니다. 그 책에 대한 요약과 기사의 취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책을 인용을 하게 된 거는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그때 정말 충격과 공포. 근데 이게 그 막상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뭐지? 먹미?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하고 비판을 할 준비가 되는데 이제 이걸 넘어선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보면 정말 누구나 다 실시간으로 목격한 장면을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뭐 계엄군이 헬기 타고 국회에 진입하고 뭐 본청 창문 부수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이미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목격을 했는데도 그런 부당한 지시에 왜 따르냐? 뭐 이런 식의 이건 거의 이제 유체이탈식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호수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 그 논리로 치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은행강도 장난감총으로 은행강도 버리다가 잡힌 분 있잖아요. 그분도 똑같은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분도 강도 행각을 벌인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모든 미수 사건들은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실인 양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저건 진짜 망언이라는 말도 아깝다. 그러다가 이 책 그 개소리에 대하여 이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것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소리에 정말 부합한 모범 용례구나. 그러니까 이거 개소리와 이제 거짓말의 차이를 이 책에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는 진실을 알고 있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성의를 표하죠. 어쨌든 좀 교묘하고 또 잘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진실은 이거지만 나는 이거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건데 개소리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계속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런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상을 남기고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뭐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행위를 개소리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의견을 호도하는 게 이제 개소리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윤 대통령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그런 발언들이 거의 이런 개소리의 정의에 이제 부합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짓말과의 싸움보다 개소리와의 싸움이 더 힘든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 거짓말이라는 건 그 사실관계를 밝히면 그 논리가 무너지죠. 나 그거 아니잖아. 너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 팩트 체크를 하거나 뭐 그 논리를 반박하면 그냥 무너져요. 근데 개소리는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애초에 진실 따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 말든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표 주자인데 그 대선 기간에 이민자들이 뭐 고양이 먹는다. 그 살해당한 백인들의 81%가 흑인한테 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황당한 얘기다 보니까 이걸 정색하고 막 따지고 뭐 달려들다 보면 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개소리에 더 관용적이다. 책에 이런 문구도 있어요. 대응이 어려운 건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뭐 간첩이 준동하고 뭐 반국가 세력 때문에 뭐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자기가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뭐 계엄을 한 거고 이런 식의 그 논리를 또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당연히 비판을 저희는 하고 뭐 그거에 관련한 보도를 하지만 이게 참 황당한 거잖아요.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뭐 야당이 그럼 간첩의 사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팩트 체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인지 아닌지 그럼 반국가 세력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따지고 들자니 너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맥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진짜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자들이 좋아한다.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먹잇감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지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냥 다 열광하고 그냥 그게 그냥 사실처럼 그냥 굳어지고 약간
종교의 영역?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닌가. 보통 이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 개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사실을 얘기해도 그게 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위험하고 또 그만큼 또 대응이 어려운 거죠. 사실 여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인 거죠. 그렇죠. 진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속겠지 그만큼 그리고 그건 일단 자기가 진실이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있는 거니까.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비판을 하든 말든 사실이 뭐든 그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개소리에 호응하는 사람이나 다.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선관위도 뭐 주한미군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 저쪽 극우 세력 변방의 헛소리? 약간 이 정도로 치부됐던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윤 대통령이 정말 그냥 확 손을 잡으면서 그 수면 위를 확 끌어올리면서 이게 어떤 우리 사회의 주요한 담론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도 굉장히 사실 긴장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계엄의 주된 이유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뭐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는 하죠. 다만 이제 그 부정선거를 거의 종교적인 것처럼 신봉하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미 대법원에서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결론을 이미 냈고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그동안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팩트를 제시를 여태까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는 걸 선관위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 안 믿는 그 됐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개소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기반해서 판결 이후에 윤석열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 그러게요. 참 그분이 어떻게 할지. 근데 그 뭐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이 그 개소리의 효용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 전에도 윤 대통령 거짓말하는 건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명태균 씨하고 공천 관련 통화하는 것도 그 통화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막 부정하고 뭐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그 외에 숱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 거짓말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날리면 그 파동 그게 윤 대통령한테 결정적인 그 효용감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했던 사건인데 그 당시 학습 효과인데 그 워딩이 그거였잖아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쩌나 이 발언인데 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사실 바이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날리면이라고 그냥 우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전형적인 개소리인데 근데 윤 대통령은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우겼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다 편들어주고 그걸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그걸 비판하면 다 이제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전용기에 안 태우는 보복까지 하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몰랐을까요? 다 자기들도 귀가 있는데 다 알죠. 아는데도 그냥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정치적 동력의 수단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효용을 그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참 황당했던 게 그게 사실 그냥 사과 한 번 하면 될 사안이거든요. 뭐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도 막말 파동이 한 번씩은 있었고 그냥 실수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우기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반대 세력으로 막 몰아내고 배척하고 그거를 막 대통령실 여당 여권에서는 다 막 부추기고 막 대통령 말이 맞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막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은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개소리 헛소리를 해대도 그냥 내 편 다 들어주는구나. 근데 그렇게 효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치르의 패턴이 많이 이어졌고
개소리의 맛을 효능감을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소리라는 게 단순히 내가 헛소리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형 개소리죠. 그냥 그러니까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중국의 지록위마 있잖아요. 지록위마. 그 사슴을 보고 그 황관 조고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그 신하들한테 사슴을 보면서 저거 말이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상 가장 큰 개소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특히 권력자의 개소리라는 건 단순히 그냥 헛소리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위세 그리고 타인을 굴복시키는 수단 이런 걸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책에서 미국 극우들이 사람을 기만하려는 게 아니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윤석열은 피해자 플러스 애국자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걸까요 지금?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야당의 내란 프레임의 희생양, 야당 음모론을 제시하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반국가 세력의 피해자,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놀린 그거잖아요. 야당의 발목 잡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했고 결국 나라가 거의 도탄에 빠질 지경이 돼서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논리고 이런 식의 이제 희생양 그거와 동시에 나는 그만큼 국가 안보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그때 그 워딩을 썼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파면 선고가 이제 다음 주쯤에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기 대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옥중에서 이제 헌재 불복 운동은 계속 할 것이고 하면서 이제 극우 세력의 교주와 같은 역할로 계속 그런 것들을 설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요?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봐요. 보셨어요, 피디님? 저는 누구 거는 허경영, 황교안 적어도 주류에서는 이런 분들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그 당대표까지 했고 유력 정치인이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이 주류의 목소리가 되진 않았죠. 그 보수 세력 안에서도 선을 그었던 사안이고 좀 뭐 부럽기도 하고 막 뭐 얼마 준다고 뭐 그런 이제 농담의 소재였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기기를 하면서 전 국민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립이 됐었는데 지금은 고립이 안 되고 돈이 되니까. 돈도 되고 하여튼 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사업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정말 엄청난 세력처럼 되어서 근데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알만한 분들도 그거를 신봉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무섭다는 생각은 사실 좀 들어요. 현재 한국에 나타난 개소리 현상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약간 그 고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은 야당 때문이고 복귀 시에는 뭐 개헌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말이 안 되죠. 계엄이 왜 야당 때문입니까? 근데 그런 워딩을 그냥 조선일보 같은 데는 일면에 그냥 쓰는 거죠. 계엄 야당 때문이거는 일면 제목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프레임은 그냥 계엄은 야당 때문이라는 걸 이라고 사람들을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호도하는 거잖아요. 그 내란과 관련된 이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 전수 안 했다, 막 이런 확인되지 않은 자기 주장이죠. 그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여과 없이 보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소리의 스피커 역할을 언론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생긴 거죠. 이게 내란 사태가 한국 언론에 던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따옴표 저널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팩트 체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개소리의 특징인데 언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안 통해도 그냥 끊임없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소리가 많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냥 끊임없이 보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끊임없이 제시를 해주고 판단 가치를 알려주고, 찬반, 예를 들어 뭐 탄핵 찬반을 똑같이 다루거나 뭐 야당 책임론이 있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그거를 뭐 같은 뭐 계엄의 어떤 이유로 해서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를 하거나 이런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계엄 사태 같은 것들은 이건 그냥 가치가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민주냐 반민주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뚜렷한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냥 단순히 뭐 사안을 전달을 하면 그게 중립적으로 볼 수 있죠. 어쨌든 말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 보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닌 거죠. 흥미로운 그래프를 봤는데 그 내란 국면에서 양비론처럼 다루는 그거를 이제 보도량이 많은 거 이렇게 해서 XY축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래도 한결은 좋은 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보도량은 의미 있죠. 그런 걸 많이 중간 소문내야 이상? 되는데. 중간 이상인데 거의 다 중간에서 왼쪽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널리즘이 하여튼 가치를 객관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객관성, 중립성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참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무책임하거나. 그러니까 그 따옴표 아까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 말을 전달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라는 것까지 사실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일 텐데 물론 이제 속보를 빨리 써야 하는 경우는 일견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또 너무 큰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면서 보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론의 전달 방식이랑 팩트 체크 이런 것들 내용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점에서 요즘에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처해야 될까라는 게 딱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화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립시켜야 되는지. 원래 그분은 항상 있었고 근데 그 세력을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고립도 안 될 거고요. 오히려 새가 커지면 커졌지. 그리고 대화는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서로 믿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이 확증 편향의 시대에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그걸 누가 듣겠어요. 어렵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폭력으로 드러났을 때 예를 들어 서부지법 난동이라든지 뭐 현재 뭐 난입 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질서를 전복하려는 그런 시도는 정말 엄격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활동하고 이제 그런 게 위험한 거죠. 개소리가 이렇게 산업화된 시대에서 진실과 진리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로 다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걸 알면 무슨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쭉 보다 보면 그 중도층이 생각하는 그 탄핵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그 상식적인 우리 국민들이라면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나라고 그만큼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어쨌든 스스로 자멸한 것도 이건 구군이 아직 쇠하진 않았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스스로 자멸을 하는 뭐 탄핵으로.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상식적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계엄을 선포할 때 그냥 국민들 그냥 쓰레빠 신고 다 나갔잖아요. 그 추위에 장갑차 몸으로 맞고 총구 막 손으로 잡고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런 정말 희대의 개소리꾼이 등장을 해서 참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정도는 걸러낼 수 있는 제 역량이 있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언론도 중요하고요.